네, 비상홍의 영어 7과입니다. observe 동사 나왔는데요. 관찰하다죠. discover from nature. 자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 자연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과학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글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중요하겠고요. 시제, 그리고 능동수동, 그리고 관계사는 좀 많이 나오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으로 시작할게요. Do you remember your mom taking you to the doctor's office? remember라는 동사는 시제를 갖는 동사죠. 두 가지의 기억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ing가 나오게 되면 ing가 나오게 되면 과거의 의미가 됩니다. remember는 기억하는 건데 미래를 기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뭐뭐 할 걸 기억할 수도 있고 ing를 써서 과거로 과거에 너희 어머님이 당신을 의사의 사무실 즉 진료소일로 데려갔던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ember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거로 과거의 의미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신다 적어두시면 되겠죠. 뭐 이 내용은 많이 배운 거지만 요즘에 시제를 갖고서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적습니다. remember란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등장한 것이죠. 그랬을 때 투부정사와 이렇게 동명사는 시제가 각각 위에 있는 것은 미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과거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개념의 remember 그리고 forget과 같은 동사는 그냥 단순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뭐뭐 할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과거에 어떤 것을 했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맞다. 아유, 내가 빨래 돌려야 될 거, 앞으로 할 거를 기억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제 빨래 했던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remember, forget과 같은 동사는 동시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상황에 따라 목적으로 둘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에서는 ing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과거 사실로 부모님이 너를 진료소로 데려갔던 거 기억하니 이런 맥락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Remember your mom taking you to a doctor's office. 그래서 이 부분에 taking을 to take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동시에 하나 더 가자면 앞에 나와 있는 your mom 이 부분은 너의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바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tak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octors decide to give you 너에게 medication 약품을 주기로 결정하게 되죠. decide 같은 동사는 무조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왜냐면 결정은 과거를 결정할 수 없고 미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decide to give 좀 이따 약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준 거예요. 처방전을 딱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서 약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cide는 투부정사만을 즉 미래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he rose up her ear sleeves and gave you a shot in the upper arm. 그녀 여기서는 엄마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너의 소매를 올리고 너에게 샷을 줬죠. 윗팔 쪽에다가 주사 한 방울 놔줬을 겁니다. 아우치 아팠죠? 그렇지 않나요? What if a shot given in the arm didn't hurt? 근데 이렇게 맞은 방금 전에 맞았던 주사가 안 아프면 어떨까요? 밑줄 친 파란색의 밑줄 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인 shot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shot 주사는 지가 놓는 게 아니라 놓여지잖아요. shot given 그래서 팔에 맞은 주사가 만약에 안 아프면 어떨까? 좋은 거지. Well, maybe in the future 미래에는 it won't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뭐가 아닐 것이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won't 라는 구조에는 뒤에 hurt 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 구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동사 won't는 will not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 동사를
대동사라고 해줍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대동사.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올해 수능에서도 실제로 정답으로 출제됐는데요. 대동사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 그러면 아프지 않을 것이다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will 이라는 조동사가 나온 형태인 것이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have been using, have been study,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는 중이어 왔습니다. 밑줄을요. How the lowly mosquito is able to bite us.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녀석이, 하찮은 모기 같은 녀석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은 채로 물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 remember ing 배웠잖아요. 저 위쪽에서. 그거와 똑같이 얘도 동명사라면 이 아래 나와 있는 knowing도 동명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걸려지는 전치사구 안에 들어가는데 알지 못한 채, 아는 것 없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찮은 모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명사가 나오는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동시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구조, 이 us는 앞에 뒤에 있는 know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우리가 알게 하지 않고도 어떻게 우리를 물 수 있었는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는 중이어 왔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When they figure out the secret, 그들이 그 비결을 알게 됐을 때, figure out, 알아차리다, 찾아내다. 의사들의 shot은, 즉 의사들의 주사는 아마 painless procedure, 고통이 없는 절차가 될 겁니다. This is what biometrics is about. 이것이 바로 생체 모방 기술에 관한 것이죠. mimetics라는 개념의 단어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아까 observe, 관찰하다 했잖아요. 자연을 관찰해서 이런 녀석을 만들어야 된다. biomimetics라는 내용이 이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지문으로 바로 갈까요? People who study biomimetics look to solve human problems by copying how nature does it. 관계대명사로 꾸며준 앞에 있는 people은 문장의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look to, 뭐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Look to solve human problem,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써? By copying. 또 전치사고 나왔네요. by copy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밑줄 친 녀석은 copy라는 복사하다, 사본을 만들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형태입니다.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바라봄으로써, 카피함으로써, 복사함으로써 인간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지켜보고 찾아보고 있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It might sound complicated. 얘기 들어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Might sound complicated. 동사는 might sound고요. 이 동사 다음에 바로 보어인 complicated에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은 좀 당연한 문장이지만 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칠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운드란 단어가 명사로 쓸 땐 소리지만 동사로는 뭐뭐처럼 들리다 로 해석이 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타동사의 반대 개념인데요. 타동사는 을르리 궁금한 동사예요. 단어의 뜻을 해석했을 때 을르리 궁금한 거죠. 봤다, 만났다, 가져갔다, 가져왔다, 주었다, 만들었다. 그럼 다 을르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사가 바로 자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상태와 이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학교에 갔어요. 와 같은 이동, 그리고 어떤 상태, 행복해요, 저 아파요, 배고파요, 이런 것들은 을르리 궁금하지 않은 상태에 관한 동사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이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기 때문에 을르리 궁금하지 않습니다. 을르른 처럼 들리다에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뭐처럼 들릴런지 모른다로 해석이 돼서 이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은 형용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들릴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Might sound complicated. 복잡하게 들릴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ly를 붙이는 부사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들리다 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수동태의 비동사 pp로 be sounded 이렇게 쓰는 경우도 또한 잘못된 경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복잡하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형용사로 보어자리라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내용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런지 모르겠으나 but it is much easier once you understand. 일단 당신이 한번 이해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쉬워요. once you understand을 보라색으로 쳤습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이죠. 일단 당신이 이해만 한다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해석됐죠. Let's look at some examples of biomathematics we see today.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오늘날 지금도 보고 있는 관계대명사 biomathematics의 예시를 보고 그러면 혹은 또 미래에 보게 될 그런 biomimetics의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해석됐죠. 관계대명사절로 묶었는데요. 관계대명사절이 되면 이만큼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인정해요? 예, 인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와 C의 목적어가 없어요. today는 목적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이런 예시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예시들이 바로 동시를 쓰는 선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나 대시 위 앞에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쉽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시로 자연적인 air conditioning,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Natural air conditioning입니다. Termites are simple creatures, but they never work together. They can build incredible natural structures. 그들은 흰개미가 바로 termite, 좀 이렇게 흰개미는 조그맣지 않고 좀 큽니다. 흰개미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긴 녀석들이죠. 하지만 함께 일을 할 때 그들은 incredible,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멋진, 놀라운 자연적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Can build 동사 나왔죠? Certain termite mounds can reach 7 meters in height. 높이로 따지면 이런 녀석들의 마운드, 우리 마운드가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곳이 마운드인데 둔턱이란 뜻이에요. 우리 흰개미들은 둔턱을 만들죠. 왜냐면 흙이 약간 좀 푹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칠판 보시면 그 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 둔턱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바로 마운드인데 이런 것에다가 높이가 약 7m 정도 높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3m 정도를 underground,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There's another amazing fact about a termite mound. 근데 이런 흰개미 집에 대해서 약간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Even though the temperature outside, 외부의 온도가 can vary, V-A-R-Y, 동사로 다양하다. 40도에서 하루에 밤에는 1도까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39도 정도 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낮에는 40도, 그리고 밤에는 1도가 되는 것이죠. It is always about 30 degrees Celsius inside. 근데 안쪽에는 항상 30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성 아주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춥고 한낮엔 엄청 덥고 그리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인 게 외부 온도인데 안에는 항상 30도로 따뜻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완전 뜨겁게 막 더워 죽겠는데 안쪽은 그냥 발리 혹은 해변가 같은 느낌인 거죠. 가장 살기 좋은 날씨, 이런 구조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Termites mounds are built in a way, 대절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 흰개미 집은
건설된답니다. 대절은 아마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혹은 관계부사처럼 동격의 대수로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관계부사로 보기도 하고 혹은 관계대명사나 여러가지 문장 형태로 쓰여졌는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동격의 대수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동격의 대수로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way, 방식이란 것과 뒤에 있는 대절이 꾸며주는 게 아니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동격이니까. 그래서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이냐, 이 회색과 같은 방식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rises out, 동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등장하다, 올라가다 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comes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문장을 and 병렬 구조로 나왔는데 그냥 공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을을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cool air, 차가운 공기는 comes in, 들어오는 거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을을이 궁금하지 않아요. 둘 다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따위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죠. 그래서 대시 완전한 절, 동격의 대수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rises out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타동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타동사가 뭐가 있냐면 raises 같은 녀석이죠. 시험 문제 학교에서 어법을 내면 s를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 동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순서상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떠오르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라면 옆에 있는 raise는 무엇을 올리다 라는 을일이 궁금한 타동사가 됩니다. 두 가지의 구별로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가 첫 번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완전한 문장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이쪽에 한번 다시 스크린 좀 볼게요. 스크린에 보면, 자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적었던 문장 중에 이 대시 위치가 될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위치가 되면 뒷문장은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하죠. 대신요? 동격이 대시라니까 완전한 절이야. 그래서 위치는 불완전하거든. 근데 불완전한데 뒷문장 완전하잖아요? 얘는 틀린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해갖고 관계부사 where는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세모죠, 세모. 이거 세모. where를 쓴다고 해서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way라는 how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where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where를 내는 건 좀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위치를 갖고 장난칠 겁니다. 위치 딱 내놓고서 문법을 틀렸냐 맞냐? 틀렸죠. 왜냐면 대시돼야 되는 거니까. 뒷문장 완전하니까 위치가 나왔을 경우는 틀렸다. 우리 선생님이 나눠주는 문법 문제 있잖아요. 그거 계속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질문. Inspired by termites mound.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inspired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쵸? 보라색이죠? 누구?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증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야? 콤마와 ed죠? 그 다음에 뒷문장에 진짜 동사가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constructed 동사입니다. 어허, 밑줄 친 이 녀석이 주어군요. 마이크 피어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짐바브웨에다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마이크 피어스라는 사람이 인스파이어 되어진 거죠. 즉 개미집의 인상을 받고 개미집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크 피어스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nother in Australia, 또 다른 건물을 호주에다가 또 지었다는 거죠. 병렬 and로 another에 걸리는 것은 a building 같은 겁니다. 건물 하나를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에다 지었고요. 호주에다가 또 다른 건물 하나를 또 지은 겁니다. 하나씩 지은 거죠. Using the same passive cooling technique. 뭐뭐 하면서. 그렇죠. 또 보라색이에요. 왜 보라색이죠? ing로 출발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호주 이렇게 꾸며주지 않죠. 사용하면서 누가 사용했을까요? 이분이 사용했죠. 사용해서 지었다. 감명받아서 지었고 사용하면서 지었다.
맞잖아요. 둘 다 분사 구문입니다. 보라로 색을 칠했어요. 우리 부사 위치가 어디다 그랬지? 부사 위치는 랜덤. 기억나죠? 그래서 부사 위치 랜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체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개미집에서 영감을 받은 채로 마이크 피어스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건축가는 짐바브웨에다가 건물 하나를 지었고 호주에다가 또 다른 건물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와 비슷한 패시브, 수동적인,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냉방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즉 아까 있었던 개미 집은 위에서부터 뜨거운 공기는 내보내고 라이즈에서 알아서 뜨거운 공기가 확 나가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싹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걸 이용하는 집을 지었는데 두 군데다가 즉 아프리카와 하나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다 하나씩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떨까요? 이 건물은 These buildings, 이런 건물들은 were 30% cheaper, 30% 정도 더 쌉니다. To build, 짓기에. 왜냐면 훨씬 더 적은 돈이 air moving equipment, 공기가 움직이는 장비로 만들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쓰여졌다니까 훨씬 적은 돈이 쓰여졌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reduces cooling energy cost, 건물을 시원하게 하는 에너지를 거의 35% 정도 차이로, 바이를 뭐뭐 차이라고 해석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뭐 차이로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죠. 35% 정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100만원 들었으면 이제 65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35%가 빠진 거거든요. Now this cool idea. 그것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짐바브웨나 호주 같은 데는 정말 더운데 에어컨이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난방비를 줄였다. 전기도 적게 들었다. 히트입니다. 잘하신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연으로부터 나온 발전, 혹은 자연에서 본 우리 발견은 윙렛, 즉 작은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윙렛인데요. 윙렛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링에 나와 있는 윙렛인데 그 이미지를 먼저 보면요, 이 비행기에 나와 있는 저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날개는 이렇게 날면은 당연히 공기 저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공기 저항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디자이너 자체들이 한번 꺾어서 만들어볼까? 이런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걸 좋아할 테니까. 근데 이거를 새 날개에서 발견했고 그 새 날개가 훨씬 더 유용한 어떤 이유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확대해서 본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윙렛이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rplane winglets, 작은 날개입니다. If you look at airplane's wings, 비행기의 날개를 살펴보면 you can sometimes see, 때때로 대절을 볼 수 있어요. Tips are turned upward, 위쪽으로 다 돌려 있다는 것이죠. 끝이 위쪽으로 말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downward 이렇게 썼을 때는 틀린 구조죠. These are called winglets. 이것들은 winglet이라 불려지고 그것들은 니트해 보입니다. 니트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아담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니트는 그냥 작아 보이는, 그냥 깔끔해 보이고 마지막을 접어놓은 느낌이니까 그냥 멋있네 이런 느낌만 들지만 그것들은 measurable benefit, 그것들은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있죠.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측정할 만한 benefit, 상당한 이점도 갖고 있다. When engineers study the bird, 엔지니어들이 새를 연구할 때 그들은 새의 날개 끝이 새의 날개가 upturned up in flight, 날 때 약간 위로 말려 있는, 위로 향하고 있다는 점의 끝을 발견하게 됩니다. turned up in flight죠. 그들은 또한 발견했는데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they found that the tips smooth the flow of air. 동사는 뒤에 있는 대절에서 새로운 절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동사가 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스무스죠. 이거 부드러운인데?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니까 slow란 단어도 동사가 되잖아요. 느리게 하다. 여기서는 부드럽게 해주다가 되는 것이죠. 그 끝은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Which helps them conserve energy. 그 말은 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When flying 이렇게 됩니다. 위치에 앞에 나와 있는 콤마는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누구? 그렇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다 받는 거죠. 끝에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그 말은 공기만, 흐름만, 끝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해줬던 모든 전체 문장 내용이 선행사가 되면서 즉 빨간색으로 비친 이 부분이 전체 문장이고 위치의 선행사가 된 이 상황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conserve energy 비행을 날릴 때 비행기를 날릴 때 when flying 할 때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when flying 쟤는 분사구문입니다. 날 때입니다. 누가 날까요? 비행기가 날고 새들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맥락상은 새들이 날 때인데요. 새들이 날 때 에너지를 보존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누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칭하는 대상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밑줄 동그라미 천 이 댐 같은 경우는 과학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발견했다기보다는 맥락상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은 새들, birds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들로 잘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비행기를 날리면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게 과학자입니까? 아니면은 새들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신 팁스가 되면 절대 안 될 거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생각했습니다. The engineers thought that if it worked for bird, why not for airplanes? 자,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죠. 문장에서 부사절인 랜덤한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부터 birds까지를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엔지니어들은 생각했다. 만약 it worked for 그것, 즉 앞에 있었던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이 쇠에도 적용이 잘 된다면 효과가 있다면 why not for airplanes? 비행기는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중간에 나와 있는 work는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라는 동사로 완전 자동사로 쓰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수동이 아니라 무조건 능동으로만 쓰게 됩니다. The end result is 마지막 최종 결과는 is that the airplane winglet help keeps planes smaller. 최종 결과는 비행기 윙글렛은 help keep planes smaller. 비행기를 작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saving 분사구문이죠. 보라색 어디까지? 끝까지. 연료의 비용을 대략 10% 정도 절약해주면서 비행기 크기도 적게 해줄 수 있던, 작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This is beneficial. 이것은 매우 혜택이 있었습니다. Not just but for 나와 있죠. not a but be라고 아니고요. Not only but also be 구조죠. 이 두 가지는 병렬 구조로 쓰여지기 때문에 같은 for와 for끼리 같이 묶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앞에 있는 for, 뒤에 있는 for 이 녀석이 같은 녀석이다. 이것은 혜택이 있었죠. 환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passengers wallet, 즉 승객들의 지갑을 위해서. 그 얘기는 비용도 많이 낮춰줬다는 거니까 비행기의 연료비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승객들이 내야 될 비용도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환경뿐 아니라 승객들의 지갑 사정도 많이 고려해준 혜택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성게입니다. sea urchins죠. sea urchin은 우리 성게, 전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키다시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잖아요. 그쵸? 성게입니다. sea urchins may be eaten in some part of the world. 성게는 잡아먹혀질 수도 있어입니다. 한마디로 음식으로도 쓰여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but they can also be damaged part of the sea environment. 그것은 또한 해양 환경의 일부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Whether their body
mouth. 그들의 본이 많은 mouth로. 이게 bony로 y가 붙어버리면 영어에서는 bony라고 하게 되면 bone이라는 뼈에다가 y가 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y는 뭐뭐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많으니까 뼈투성이의 mouth라고 한다면 이빨이 큰, 이빨이 막 많은, 아주 그냥 그 긁어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빨이 많은 그런 입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름인데요. 여기다 y를 붙이는 순간 클라우드니까 구름이 많은 거고, 윈드에다가 y를 붙이면 윈디가 되니까 바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많은 거에다 하면 왠지 순위파 같으니까 y를 하나 더 붙여갖고 sunny, 태양이 많은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게 y를 붙인 형태에서의 우리 전미사입니다. 우리는 bony mouth를 봤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러 이걸 먹으려고도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환경에서는 바다 환경이나 데미지 환경에 있는 것들을 막 손상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빨이 막 세니까 거기를 막 긁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A sea urchin mouth looks a lot like a five-fingered claw. 이빨은 입은 뭐처럼 생겼냐면 look like. 중간에 나와 있는 a lot은 강조하는 거니까 5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는 claw, 발톱입니다. 근데 너가 어디서 보냐면 아케이드, 아래 적혀 있는 아케이드인데요. 네가 might see while trying to pick up prizes in arcade. 이렇게 나와 있죠. 아케이드에서 상을 뽑기 위해서 쓸 때 네가 볼 수 있는 것들 뭐냐면 뽑기방이죠. 뽑기방. 뽑기방에 이렇게 내려와서 물건을 잡아갖고 헐렁헐렁헐렁헐렁 하다 겨우겨우 탕 떨어뜨려주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있는 5개 손가락의 claw, 갈고리 발톱처럼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갈고리 발톱처럼 생긴 거예요. This design is surprisingly efficient. 근데 이런 디자인은 놀랍게도 자 부사죠. efficient grabbing and grinding. 두 가지에서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grabbing, 뭔가를 움켜잡는 데 좋은 거고, 두 번째 grinding, 무언가를 갈아버리고 분쇄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적 디자인이 갖고 있는 효율성은 is now being tested for incorporation into the mission in science mission 이라고 적혀 있죠. 자, is now being tested 돼서 현재 테스트 되어지고 있다. 우주 임무에서의 결합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 이용하는 뭐 기계 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요걸 이용해서 한번 써먹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incorporation 결합하는 것으로 테스트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When small robots are sent to another planet to collect the soil samples. 작은 로봇들이 흙의 샘플들을 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또 다른 행성으로 보내질 때 The standard method is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란 문장의 주어 밑줄 to use something efficient 뒤에 나와 있는 밑줄 친 것은 보어입니다. 즉 주어와 동사와 보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형태죠. 칠판에 쓴 동사 is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는 자동사일 경우에는 둘이 같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보어잖아요. 무언가를 쓰기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주어는 뭐뭐 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standard method, 우리 교재 보면 standard method라고 적혀 있잖아요. 표준적인 기본이 되는 방식은 결국 무언가를 써보기입니다. 근데 이 무언가가 something이 끝나지 않았고요. 이 something이란 녀석을 형용사가 여러 단어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돌아오셔서 inefficient 형용사죠. like a small shovel 작은 삽과 같은 무언가 비효율적인 inefficient 하다고 적혀 있죠. 그런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봇들이 가서 막 할 때는 삽을 쓰는데 로봇이 삽을 하니까
그야말로 잡질이죠. 그야말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방금 있던 성게의 입을 모습을 따라한 무언가를 이용을 하게 됐다. 이런 맥락이죠. By copying the design of a sea urchin mouth. by ing는 분사구문 혹은 여기서는 전치사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모의 ing는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성게의 디자인, 입 모양의 디자인을 복사하고 모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믿는데 it will be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It will be easier to collect samples. 샘플을 모은다는 것, 수집한다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죠. 놀랍게도, amazingly, a design developed naturally in the deep sea may soon be seen in deep space.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빨간색 밑줄을 칠 건데요. 여러 가지로 구문 독해를 해두시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칠판을 이용합시다. 이 문장에는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이 developed 1번과 may soon be seen 이 두 가지의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녀석을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100% 동사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인 may soon be seen 이 녀석을 동사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developed를 동사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디자인과 개발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즉 얘는 동사의 과거가 아닌 단순히 PP였다는 사실입니다. PP였다는 점은 또 다른 증거인데 in the deep sea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동반하고 있죠. 그럼 전치사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능동이라기보다는 수동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출제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develop을 동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may soon be seen을 to be seen이나 seeing 등으로 혹은 to see 등으로 동사가 아닌 녀석들을 배치해 놓고 문장에서 밑줄을 쳐 놓을 수가 있죠.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 때 자꾸 이 문장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be seen deep space 보여진다 라고 해석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장이 동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개 문장에서는 한 개 동사가 원칙이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 developed를 능동이 아닌 수동의 PP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분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를 장난쳐서 develop을 동사처럼 생각할 경우 문제를 틀리게 할 경우가 있겠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칠판을 다시 내려서 스크린을 통해서 또 해볼까요? Amazingly, 놀랍게도 a design developed naturally in the deep sea. 깊은 바다에서 발전된, 깊은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디자인은 깊은 바다가 아닌 깊은 우주 저 멀리에서 곧 보여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구조죠. 자, 어려운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내신이라면 외우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가시죠. When we observ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we can be amazed by its beauty. 그것이 갖고 있는,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거대한 그 스케일에 우리가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We should remember, 우리는 자연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수백만 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has had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밑줄 친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었습니다.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as we observ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관찰합니다. levels big and small, 크건 작건 관찰할 때 we have the technology and the means to copy what nature has perfected. 동사 나왔고요.
기술력과 수단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카피를 꾸며주게 됩니다. 앞에서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카피가 기술력과 수단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근데 카피는 또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노란색 문장은 불완전한 what이 꾸며주고 있죠. 죄송합니다. what이 이끄는 문장으로 뭐뭐하는 것. 자연이 완벽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복사하고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수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Because there is still so much we do not know about nature.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there's still much left to discover. 여전히 우리에게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much는 셀 수 없는 것이고요. left는 떠나다가 아니라 남겨지다, 수동입니다. 발견하도록 남겨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문장에서 동사가 is가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앞에 있는 there이 부사라서 주어가 되지 않는 것도 상식에 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주어가 누구냐라는 포인트입니다. 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 much가 되죠. 그래서 is라는 동사는 존재한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Maybe one day, 아마도 어느 날 we will be inspired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당신들은 영감을 받게 될 거예요. To invent a product that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무언가의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게 될런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내용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 아래에 있는 further reading 좀 더 나아가서 읽기 이 부분은 선택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비상홍 7강의 read more, can mold up, draw a map입니다. 곰팡이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내용이 뭐 좀 어려운데요. 문법적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Cars, trains, and planes make travel very easy.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비행기는 여행 자체를 매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탄다는 거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오염과 waste time, 버려진 시간 자체는 상당한 side effect, 뭘 만들어요?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로 막 가버리면 뭐 오염도 막 시킨다는 거죠. What if traffic network were more efficient? 우리의 교통 네트워크 자체가 더 효과적이면 어떨까요? 자, 좀 더 효과적이면 어떨까? 또 좋은 거겠죠. Seemingly unintelligent slime mold may hold some answers and more. 좀 더 효율적인 데 있어서 별로 지성을 갖고 있지 못한 슬라임 몰드라는 그런 곰팡이 녀석들이, 점균류들이 답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점균류는 are not quite an animal or plant.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녀석이에요. 곰팡이죠. 그쵸? 무좀균이고 균사류 뭐 이런 거니까 곰팡이들. They feed on that plant material. 죽어있는 식물 위에서 먹고 살고요. 그것들은 풀이나 나무나 심지어는 에어컨 곳곳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습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슬라임 먼지는 find food by sending out arms. 근데 이 녀석이 식량을 발견하는 방법은 reaching out, 뭔가의 팔을 뻗어섭니다. reach out like a web. 거미줄처럼 팔을 뻗어가는 팔을 던짐으로써 음식을 찾는 거죠. 딱 뻗어서 음식 있으면 계속 글로 뻗어간다는 얘기죠. When an arm finds food, 근데 그 팔이 음식을 찾잖아요. 식량을 찾게 되면 it grows, 자라게 돼요. It grows to transport food, 음식을 전달해 오기 위해서 그 팔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other arms that do not find food, 음식을 찾지 못한, 한마디로 쓸모없는 팔은, 즉 그 먹이는 팔은 become smaller, 더 작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분사구문으로 에너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트워크죠. 자동차, 기차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찌 보면 이 곰팡이란 얘기예요. 얘는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If this process go on, 이런 과정 자체가 계속됩니다. goes on, 계속되게 되면 an efficient path is eliminated, 비효율적인 경로는 없어지게 되고 효율적인 경로가 더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문장 좀 복잡하니까 같이 볼게요. 이쪽으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원래 누군가가 효율적인 경로를 더 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구조에서 이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된 겁니다. efficient path, 효율적인 경로가, 그 다음에 동사인 make가 수동이 돼서 are made가 됐고요. 이 과정에 남아있는 형용사인 stronger, 이 녀석이 이 자리에 내려와서 좀 더 강해졌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라고 하는 주어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과정, 곰팡이가 만든 거지. 그 이 뒤에 by 곰팡이나 by 누군가는 생략됐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니까 이 made가 수동으로 나왔다면 뒤에 나와 있는 stronger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보호가 내려와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경로가 더 강한 상태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경로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 경로 잘 보시고요. by nature 계속합니다. 기본으로 by nature 속성상 slime mold는 are able to find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방식은 to join two or more areas together, 두 개나 훨씬 더 작은, 더 많은 영역들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투부정사 최고의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 녀석이 바로 이 곰팡이 점균류인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매우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점균류들을 where Tokyo would be on a map of Japan, 도쿄가 일본 지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에다가 슬라임 몰드를 갖다 놨습니다. 여긴 제가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직역부터 할게요. 관계부사입니다. 그들은 where major cities were located on the map, 또한 주된 도시, 주요 도시들, 한마디로 기차역이나 뭐 버스 정류장이 있을 만한 큰 도시에다가도 지도에다가도 음식을 놨다는 거예요. 지도에다가. After a few days, 며칠 후 점균류들은 create a design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데 similar to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도쿄 주변의 실제적인 기차 시스템과 유사한 디자인. 형용사가 여러 단어면 뒤에서 꾸며준다. 디자인을 꾸며주고 있죠. If it worked for rail network, 이것이 기차에도 적용이 된다면 could it work for other networks too? 다른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하다가 되죠. 자, 이게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을 좀 풀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지도 위에다가, 여러분, 지도 위에다가 그냥 뭐 음식을 놓으면 당연히 직선으로 가겠죠. 제 생각엔 지도에 산도 있고요, 강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균사류들이 직접 갈 수 없는, 점균류들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돌아 가는 거죠. 근데 지도가 매우 정밀하다고 생각하면 인간들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꾸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이나 버스 이렇게 환승하잖아요. 근데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로 갔다 다시 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얘들은, 왜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쪽 팔을 뻗어서 음식이 있으면 이걸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없앴잖아요. 그쵸? 비효율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식인, 여태까지 도쿄 주변에 있었던 기차역들이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매우 유사한 상태로 이 점균류들이 점균류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얘들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효율적이야. 이해가요? 여러분은 막 고민해서 했는데 그냥 알아서 했더니 잘 먹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자, 좀 더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진도 별로 안 남았네요. 연구자들은 이제 now looking into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Whether slime molds can help create better communication network. 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좀 비효율적이면 어때요? 근데 문제는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나서 일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원과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죠. People try to contact friends and family. 살아있니? 라면서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핸드폰 사용 자체가 increases a lot. 많이 증가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increases가 동사가 되겠네요. or smarter.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네트워크가 아마도 may keep services up.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keep up. 유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stay in touch. 계속 연락을 해볼 수가 있겠죠. loved one은요. 영어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능동이잖아요. 근데 그 once 이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죠. 능동 수동. 수동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단순한 이런 녀석이 may become a designer for other networks. 미래에 다른 네트워크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디자인을 하지 않고도 저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희망 섞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7강의 비상홍 수업 진행해 봤고요. 매우 유용한 내용이고 동시에 각각의 테마마다 주제들마다 갖고 있는 속성과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게 매우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